익힘책 50, 51쪽을 보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힘책을 다 푼 사람들만 이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1번 문제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래요. 봤더니 오늘 배웠던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를 계산해 보세요 하는 얘기네요. 나와 있는 식은 708 나누기 32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선생님이 밑줄 친 70은 사실은 700이라는 숫자고 이 700 안에 32가 몇십 번 들어가는지부터 계산해 봅니다. 그럼 32가 한 번이면 32고 두 번이면 64니까 두 번 들어간다고 해주고 2는 4, 3는 6은 몫으로 써놓은 이 2는 사실은 20을 뜻하는 수이죠. 그리고 20묶음 묶고 남은 것들을 봤더니 8, 6 하나 빌려줬으니까 남아있는 건 68입니다. 이 68 안에는 32가 두 번 들어가죠. 2는 4, 3는 6 그래서 나머지는 4. 이 식의 몫은 22이고 나머지는 4입니다. 이거 맞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그렇죠. 32가 22묶음이니까 요거 묶음의 수를 곱하고 묶이지 못한 나머지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708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계산한 거예요. 2번 문제, 다음을 또 계산해 보래요. 첫 번째 봤더니 572 나누기 43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보면 이 식의 몫이 얼마쯤 될지를 먼저 예상해 보세요. 43이 10개면 430이에요. 10묶음이면. 만약에 20묶음이면 20묶음이면 860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식은 묶었을 때 몇 묶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그렇게 되는지 봅시다. 570 안에 43이 몇 번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10번 들어가네요. 3일은 3, 4일은 4. 10묶음 묶고 남은 것들을 계산해 줍니다. 2, 4, 1. 그럼 142 안에는 43이 4, 30이니까 3번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3, 3은 9, 4, 3, 12. 그럼 두 수를 빼주면 12에서 9 빼면 3이고 3에서 2 빼면 1. 그래서 몫은 13, 나머지도 13이네요. 그럼 아까 우리가 예상했듯이 몇 번 들어가는 게 맞죠? 오른쪽 봅시다. 867 나누기 37입니다. 얘도 먼저 예상해보면 37개씩 10묶음이면 370이고 20묶음이면 600, 740이 되겠네요. 30묶음이면 1000이 넘을 거예요. 이 식은 20과 30 사이니까 이 식의 몫은 20 몇이 될 거예요. 확인해보면 860 안에 37이 몇십 번 들어가는지부터 계산해줍니다. 그럼 2번 7, 2, 14, 1 올라가고 3, 2는 6에 1 더하면 7 그리고 20번 묶고 남은 것을 계산해주면 7, 2, 1 127이 남네요. 127 안에는 37이 4번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숫자가 7이니까요. 3번이라고 해주면 7, 3, 21 2 올라가고 3, 3은 9에 2 더하면 11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6, 1 이 식의 몫은 23, 나머지는 16입니다. 3번 문제 봅시다. 3번 문제는 몫이 큰 것부터 차례대로 기호를 써보래요. 이런 문제를 보면 먼저 계산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이거 계산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나눗셈 문제를 보면 가장 먼저 몫이 얼마쯤 될지를 어림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기억 515 나누기 25는 25가 10묶음이면 250일 거고 20묶음이면 500일 거고 30묶음이면 750일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이 식의 몫은 20과 30 사이일 거란 얘기죠. 그럼 이 얘기는 이 식의 몫은 두 자리이긴 한데 10의 자리가 2일 거란 얘기예요. 니은을 보면 951 나누기 31입니다. 잘 생각해봐요. 31이 30묶음이면 930이잖아요. 이 식의 몫은 앞자리가 3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디귿도 보면 22가 10묶음이면 220이고 20묶음이면 440입니다. 그 얘기는 얘의 앞자리도 2라는 얘기죠.
그럼 큰 순서대로, 몫이 큰 순서대로 쓰라 그랬으니까 제일 큰 건 뭔지 알고 있어요. 네, 니은식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사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기역과 디귿 중에 뭐가 더 큰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엔 이것을 예상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럴 때만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515 나누기 25. 그럼 2, 50, 15. 15 안에는 25가 들어가나요? 네,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럴 때는 몫의 자릿수는 다 채워줘야 되니까 0이라고 쓰고 이 식의 몫은 20이고 나머지는 15입니다. 그럼 이제 알지 않겠어요? 기억이 20이니까 디귿은 20과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아마 더 크겠죠? 467 나누기 22. 2 하면 44, 7, 2. 그럼 27 안에는 22가 한 번 들어가니까 22 써주면 5. 이 식의 몫은 21이고 나머지는 5네요. 그럼 니은, 디귿, 기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나눗셈을 보면 이 식의 몫이 얼마쯤 될지를 어림해 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는 하나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4번 문제입니다. 잘못 계산한 곳을 찾아서 동그라미 표한 뒤 바르게 계산해 보래요. 441 나누기 22라는 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계산한 과정을 봤더니 앞에 두 자리 보고 44, 1 남은 거 맞습니다. 계산 과정에서는 별로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뭐가 틀렸을까요?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 부분이죠. 몫에도 자릿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쓴 이 2는 사실은 20이라는 값이니까 자릿수를 채워서 그냥 2가 아니라 20이라고 써줬어야겠죠. 그럼 이 식의 몫은 20이고 나머지는 1입니다. 이 계산 과정은 틀린 게 없어요. 이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5번 수일이의 일기를 읽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래요. 어머니께서 친구들과 나눠 먹으라고 사탕 한 봉지를 주셨다. 사탕 봉지에는 사탕이 200개 들어있었고 매일 우리 반 친구 12명과 함께 나눠 먹으려고 계산해 보니까 200 나누기 13은 나머지 뭐가 되었다. 친구들과 몇 개씩 나눠 먹으면 얼마가 남는다. 남은 사탕도 내가 먹으면 나는 사탕을 몇 개 먹을 수 있다라고 일기를 썼네요. 그럼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것에 동그라미를 쳐보면 선생님이 미리 쳐놓긴 했어요. 200개가 들어있고 반 친구가 12명이래요. 그렇죠. 한 명이 몇 개씩 먹을 수 있는지와 그리고 수일이가 남은 것까지 다 먹었을 때 남은 사탕도 내가 먹었을 때 사탕을 몇 개 먹는지를 구해보면 되겠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식은 200 나누기 12가 아니라 왜 13인가요? 그렇죠. 이 13은 친구 12명과 본인인 수일이까지를 합한 명수겠죠. 그럼 200 나누기 13을 해볼게요. 1, 13, 70이 남았고 10묶음 묶고 70개가 남았습니다. 70 안에는 13이 몇 번 들어갈까요? 그렇죠. 5번. 3, 5, 15, 1, 5, 1은 5, 1 더하면 6. 그래서 15개씩 먹고 5개가 남네요. 그럼 친구들과 15개씩 나눠 먹으면 5개가 남는다 라고 써주면 되고 원래 수일이는 15개를 먹어야 되는데 남은 거 5개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 2개 더하면 수일이는 20개를 먹을 수 있게 되겠네요.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표를 보고 450보다 큰 수 중에서 5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8이 되는 가장 작은 수를 구하고 어떻게 구했는지 설명하래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450보다 큰 수 중에서 5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8이 된대요. 좀 줄여서 써볼게요. 어떤 수를 50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8이어야 된대요. 근데 이 네모는 450보다 큰 수여야 한답니다. 그랬을 때 그 네모 안에 들어가게 되는 가장 작은 수를 구하고 어떻게 구했는지 설명해 보래요. 그럼 표를 보세요. 450 나누기 50을 했을 때는 몫이 9가 되고 나머지가 0으로 딱 떨어졌어요. 나누어지는 수를 하나씩 늘리게 되면 나머지도 하나씩 점점 늘어나겠죠.
그럼 451 나누기 9 했더니 1이 되고 452 나누기 9 했더니 나머지가 2가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나머지가 8이 되려면 458 나누기 50을 해야 나머지가 8이 되겠죠? 그럼 답은 458이라고 써주면 끝이에요. 그럼 답은 458이 되고 그에 대한 설명은 이 표를 보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458보다 큰 수 중에서 5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8이 되는 수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럼 이 다음 수는 몫이 10이 되어야 하니까 몫이 10이고 나머지가 8인 숫자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럼 한 묶음이 50으로 묶었을 때 몫이 10이고 그 묶음이 수가 10개고 나머지가 8이니까 그 다음 숫자는 500에서 8을 더한 508이 될 거고 또 그 다음번의 숫자는 몫이 11이고 나머지가 8이어야 할 테니까 50개짜리 묶음이 11개이고 나머지가 8인 수일 거예요. 그럼 계산해 봤더니 11 곱하기 5 하면 55에 0 하나 붙이고 8 더하면 558이네요. 그럼 이 숫자들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냐면 처음엔 458이었고 그 다음에는 508이 되고 그 다음 수는 558 그 다음 수는 얼마일지 이제는 예상할 수 있어요. 네, 608입니다. 얼마씩 커지나요? 네, 50씩 커진다는 규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곱셈과 나눗셈 단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는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